지금 흐르는 음악에서 느끼시겠죠? 이번 시간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슈. 이제는 과학이 일상인 시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학. 우리에겐 과학이 있다. 과학이 IT다. 과학 이슈 함께 해주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1차관님, 2차관님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혹시 예전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뭔가 조언의 말씀도 주고 그러시던가요? 저 보이는 라디오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평소에는 안 매시나요? 아닙니다. 평소에도 매는데 보통 여름에는 그래도 공무원들도 넥타이를 안 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보시는 그러니까 청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예의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넥타이 색이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럼 보이는 라디오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직함이 좀 깁니다.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정통부 내에 있습니다마는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그러니까 R&D 사업의 예산도 배분 조정하고 그 성과도 평가하는 조직이고 한마디로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국가의 CTO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곳에서 나오셨습니다. 과학혁신본부장님께서 직접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께서 좀 기네요 정말. 본부장님. 오늘 나오셔서 해주실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 얘기해주러 나오셨어요. 예. 맞죠 본부장님? 예.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5년도 R&D 예산 24.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얼마나 늘어난 거죠? 예. 일단은 이 예산 얘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하려니까 숫자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일단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그래도 한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R&D 예산은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적 중추적인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 주요 R&D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분야 연구 아니면 정부 출연연이나 전문기관의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 R&D가 있거든요. 통상 주요 R&D가 일반 R&D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는 부분은 주요 R&D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박기별 아나운서 말씀 주신 24.8조 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2025년 주요 R&D 예산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24.8조 원이고 올해가 21.9조 원이니까 약 13% 정도 는 수치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금 쉽지 않은데 그간에 가장 규모가 컸던 23년도가 24.7조 원이니까 그보다도 더 큰 아까 말씀하신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가 23년, 24년에서 보통 한 4.6조 원 내외였어요. 그러면 그걸 4.6조 원을 그냥 내년도에도 그대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24.4조 정도. 숫자 말씀드리기 되게 힘든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역대 가장 R&D 예산이 컸던 게 23년도에 29.3조니까 29.4조면은 최소한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대 최고 수준일 거고 다만 내년도 R&D 예산안은 8월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국회에 넘어가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셔서 12월 말에 확정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R&D 예산이 특히 24년도를 보면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도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첫 증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 증액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통계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 R&D, 국가 R&D 예산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이고
프랑스나 영국보다 큰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의 투자가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좀 걷어낼 게 있고 또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들이 뭔가 혁신을 그런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겠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이름 붙이기를 선도형 R&D로 이 전환인데 이 이제 금년 저희들이 R&D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R&D 시스템 혁신을 노력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그건 이제 차차 설명드리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번 예산 증액은 내년도 예산 증액은 단순히 삭감분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정부 R&D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한 후에 선도형 R&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제 예산을 구성하고 핵심 분야의 투자를 강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질을 개선했다. 체질을 개선했다는 의미다. 핵심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대표 분야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그래서 요 세 개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에 세계 3대 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작년에 한 2.6조 원을 3.4조 원이니까 거의 30% 가까이 증액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형식의 혁신 도전형 R&D 예산도 약 한 1조 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구는 금년에도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우주 같이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이나 기술 주권 확보하고 직결되는 기술들을 저희가 12대 전략 기술이라고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 12대 전략 기술에도 역대 최고로 투자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수한 연구자들 연구기관하고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R&D 예산도 또 중점적으로 늘렸습니다. 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이렇게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이 2030년에 세계 3대 강국으로 목표를 하고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데 저희가 12대 기술 전략 기술, 국가 전략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서 아마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이라면 좀 익숙하게 지금 이해를 하면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선도형 R&D,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 도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초, 최고 물론 R&D의 본질이 최초와 최고를 이제 지향하는 게 R&D의 본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R&D를 지향하겠다.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혁신도전형 사업이라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일단 한번 성공하게 되면은 뭐 흔히 저희 이제 속된 말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혁신 도전형 R&D라고 따로 명명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도 많이 넣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할 때 기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해서 좀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 그다음에 선도적 R&D의 전환이고 또 혁신 도전형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34개 사업을 사업군으로 따로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R&D 예산 내년도 지금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선도형 R&D, 혁신 도전형 R&D. 분명히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우수한 연구 그룹과의 협력 연구도 분명히 진행을 하실 것 같고 그 부분에도 투자가 확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어요. 국가별로 기술별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후 변화 같은 어떤 초국가적 문제는
국가 간의 전략적 협업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글로벌 R&D가 대세인데 제가 지난주에 영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유럽에서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도 저희하고의 협력을 상당히 원한다는 걸 느꼈고 그러한 바탕에는 그네들도 협력을 통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리 연구자들이 앞으로 다양한 해외 연구자들을 통해 같이 연구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올해 초에 EU가 가지고 있는 그 다자간 연구 지원 사업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준회원국으로 가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서 그 비유럽 국가로서는 세 번째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더더욱 유럽하고의 또 연구 공동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들이 다른 선진국들이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게 한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이 예. 경제적인 역량, 문화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역량도 대단히 높아졌고 또 그런 과학자들이 또 세계 곳곳에 가서 활약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글로벌 R&D 예산도 확대하고 네네.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촉도 저희들한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런 과학기술적으로 협력하고 해 나갈 때도 아까 잠깐 한류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의 한류의 이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요즘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되게 잘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로 굉장히 큰 보탬이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과거하고 우리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아마 과학기술에도 아마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문화, 예술, 스포츠, 뭐 과학까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어떻게 다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산 삭감으로 사실 연구 현장에서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예산 편성이나 정책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현장과도 소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 2월 말에 이 자리에 이제 취임했는데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네. 사실 저 문과 출신이어서 네. 이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연구 현장하고 미래를 위해 소통하여 공감한다. 미소 공감이라고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소 공감 좋으네요. 예. 그래서 대학, 산업계, 출연연 뭐 분야별로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 학생 연구자, 뭐 여성 연구자 여러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릴레이 현장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실적이 5달 동안 뭐 1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실적 센 것만 그렇고 실제로도 그 외에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몇 번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든 예산이든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소통에 방점을 두고 열심히 소통하고 하여튼 열린 귀로 그렇게 듣고 좋은 정책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공감 능력 굉장히 뛰어나신 문과 출신의 본부장님 소통을 진짜 잘 하실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사실 준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본부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더 나와주셔서 나머지 것들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 국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자원이나 인구나 부족한데도 이렇게까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고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 R&D 혁신의 중심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만들고 또 글로벌 경쟁을 이끌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금과 같은 번영을 계속 이어주고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R&D가 가는 길,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노력에 우리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